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를 위주로 주식시장에 접목해보면서 공부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2월 4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제는 공급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전세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잡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중요한 내용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을 하면서 일단 수도권 중심으로 좀 주택을 강하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건설주 관련해서 모멘텀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사실 당일에 좀 많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원래는 시장에서 수혜주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 시장.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국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옛날에는 이런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상승이 탁 팔고 나왔을 때 짜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 뭐 80만 호 하면서 아침에 때리지 않았으면 감각이 없으신 분이야. 근데 이제 5호로 갈수록 더 상승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 시장에 그 전에 얘기해드렸던 게 한 200만 호 나왔으면 이거는 급등했을 거야. 200만 호 정도. 그리고 그린벨트 풀겠다 하면 또 급등했을 거고. 그런데 그 플러스 알파가 여기도 없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지방에만 아닌 게 아니라 서울에도 하는구나 정도. 그래서 그 사이에 미리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3만 원대에서부터 4만 5천 원까지. 그럼 그 재료로 이미 그 기대감으로 왔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아이고 생각보다 크지 않나 하고 차익 실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떤 게 중요한가요? 현 정부 아이디어가 이게 그 지금으로서 그 땡이 아니라고. 건설,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건설 관련 경기 관련해서의 그 하면 일단은 그 주택 공급이니까 아파트 아니야. 그러면 이제는 저런 거 아직 안 나왔잖아. 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뭐 토목, 도시 재생. 심지어는 그러니까 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뭐 깜짝 놀랐어요. 해저 터널, 나는 그거는 실제로 불가능해. 근데 이거를 대선 주자가 이슈화 시켜서 목포에서 제주 KTX, 목포에서 제주요? KTX, 목포에서 제주가 해저 터널. 해저 터널로? 우리가 해저 터널이라고 하면은 한중일 해저 터널 뭐 한일 이런 해저 식으로 터널.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이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 그쵸, 아무래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선제 조건으로 먼저 GTX부터 먼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GTX요? 삼성역 중심으로 해갖고 그 외곽 쪽에서 이제 GTX A, B, C 해갖고 그 일단 30분 안으로만 도심 진출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상당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토목, SOC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책이나 이거는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 그냥 집을 공급하겠다. 역대 최대 공급이다. 근데 선생님 정부에서는 역대 최대다 이런 쪽을 강조를 하는데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없는 건 요컨대 그냥 딱 주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정부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탄, 3탄 나오는 거지. 근데 한 번에 정책을 빵 때리면서 그린벨트 해제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아니야. 지금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솔직히 실패를 했어. 그래서 여기서 자기네들이 정책을 실패하고 자인하면서 공급 정책을 바꾼 거 아니야. 그런데 한꺼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순차적으로 나온다. 하나씩. 그리고 요번 이제 그리고 정부 입기보다는 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되면 그분들이 이제 또 얘기할 것 같아. 다음에는 대선 주자들이 얘기할 것 같아.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뭘 얘기하는데 가덕도 신공항을 할지 아니면 서울에 어떻게 뭐 공급을 할지 이런 거요? 그치. 난 서울시장 되면 이제는 그 공급에 그린벨트 해제 건 나올 것 같고 저 용산이나 이런 지역 그 주한미군 이건 또 주한미군이나 또 여러 가지의 또 선제적으로 풀어야 되는 한미 방위법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런 걸 풀어가면서 이제 난 서울시장으로서 뭘 하겠다. 이제 그쪽에서 나오겠지. 그리고 GTX도 그쪽에서 나오겠지. 그리고 한전부지 공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도 그쪽에서 나오겠지. GBC 관련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 80만 원 나왔어. 이제 앞으로 봐라. 서울시장 후보들이 그냥 100만 호 막 이러네요. 아니 그런 주택보다 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뭐 어디 뭐 하겠다. 어느 지역을 뭐 개발하겠다. 아주 그냥 그 도시 재생,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의 정책이 뭐 낱말할 정도로 그냥 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주는 한 단계 올려놓고 흔들었지. 흔들을 때 판 거를 다시 사셔야 돼. 아, 모멘텀은 죽지 않았다. 아니 더 큰 게 아직도 시리즈로 나올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건설주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나 못 팔았어. 어떡해. 월요일에도 팔아야 돼.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조정받을 때 그냥 못 파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긴 호흡으로 보시고 없는 분들은 끼워넣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선생님 없는 분들 끼워놓는데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설주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때보다는 매수 단가가 높잖아요. 당연히 높지. 그러니까 현대건설 기준으로 고점에서 10에서 최악의 경우 20%. 그럼 45,000에서 10%면 얼마야? 41,000원 정도지. 20%면 얼마야? 7, 8,000원 조정이니까 대충 37,000원이지. 그러면 4만원에서 42,000원 사이에 파신 분 다시 사. 근데 4만원을 깨. 그럼 로직을 만들면 돼. 다시 들어간 거에 반을 끊어갖고 37,000원에 다시 가고 신규 자금 더 넣어. 나는 이렇게 있어. 그리고 다음 목표는 5만원 잡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파도 타면서 계속 1년간 가겠어. 근데 하락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락했을 땐 또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그러다가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을 때 신규 자금 넣고. 근데 그 본인의 그 호흡이나 그 자금력이나 이런 걸 내가 요번에 느낀 게 이번에 뭐 때문에 느끼셨는데요? 매일 폭탄. 주린이들의. 아, 3천선 붕괴했을 때? 그리고 현대건설, 건설주 우리가 45,000원, 6,000원 사이에 팔고, 일두 반, GS건설 너무 많이 갔으면 팔고, 그때 못 판 거야. 그리고 눌림목 때 산 거야. 그래서 42,000, 3,000원 현대건설 샀는데, 4만원을 붕괴할 거, 값주니까 여기서도 손절해야 되느냐. 또 DL과 DLENC. 아주 그냥 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진입 단가가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시작점부터 산 게 아니라 중간에 막 들어오신 분들이야.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본인의 진입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이 변동폭만, 그러면 떨어질 때 이거 손절하고 다시,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빠지면 한 번 더 사는 에너지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건설주나, 이런 것들을 반은 1년 후에 보고, 반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아니면, 요거에 생각보다 같이 안 가는 장이거든. 어떤 같은 기점에 GS건설은 70% 가고, 현대건설이 40% 가면, GS건설은 한 70% 팔아갖고 안 간 걸로 이동하거나, 막, 요렇게 롱숏이. 그래서 오늘 DL을 팔으라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 우리 지금 종목으로 좀 이슈가 압축돼서 얘기가 나가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마다 하나씩 대응 전략, 그리고 좀 이슈들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DL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분할 상장하기 전에 매수를 해놓으세요라고 또 방송 중에 언급을 드렸고 또 함께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DL과 DLENC로 나뉘어졌는데 사실 이게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에 원래 건설과 석유화학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수익 구조가 건설이 8, 석유화학이 2를 벌어와요. 근데 자꾸 이 건설에서 번 8을 석유화학 쪽으로 투자 자원으로 쓰니까 야 이거 그냥 나눠버리자 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떼어내서 DL 케미칼이 됐는데 이건 상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이 대림산업이 DL과 DLENC로 나눠지면서 건설 파트는 DLENC. DLENC가 뭔데? 이 편한 세상이죠. 이 편한 세상 아파트. DLENC는 건설주들 중에서도 재물 건전성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부채 비율이 아주 낮아요, 선생님. 2020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97.5.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GS는 218.5, 대우는 273.6, 현대건설은 104%라는 걸 보면 부채의 건전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 종목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DL 같은 경우가 요번에 6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오늘 9만원을 찍었어. 그럼 당연히 그 수직 급등했잖아. 그래서 50 내지 70% 팔아갖고 DL, ENC 12만원을 깨더라고 아까. 그걸로 바꿨다. DL이 지주사.
DL 그리고 DL ENC. 그럼 건설주는 우리 DL ENC. ENC 사고 이제 나중에는 DL 조정시킬 때 ENC를 확 올릴 것 같아. 그러면 또 DL ENC가 나는 15만 원 정도면 팔 거야. 15만 원이요? 그때 DL 위치 보면 낮으면 DL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DL 그 대성 코퍼레이션 강서구 펀드 DL 이게 이제 나는 또 여기서도 합병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거든. 그거는 한 내가 생각하기에는 빠르면 1년 후. 꽤 오래 걸리네요. 아 이거 쉽지 않아 그거는. 근데 강성구 펀드라고 하면 또 대한항공 그 싸움에서 끼어 있었던. 근데 그때는 강성 펀드가 적대적인 그 에너지로 들어갔지. 여기는 백기사로 들어갔는 거야. 백기사. 또 2년이 다르네요. 아, 이년이 호흡이 달라. 그래갖고 나는 그게 다 인적 관계에 연골고리하면은 그 DL의 요번에 경영을 받은 대주주하고 강성펀드하고 이렇게 또 우호적인 관계. 아니 학력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전문용어로 그나물의 그밥. 뭐 같이 연골고리 이 코스에서 서로 짝짝꿍이구만 뭐 이런 것들. 인연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이 DL과 DL ENC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DL을 월요일장에서 좀 바로 매도를 하나요? 아니면 좀 기다려 보나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매도하십시오. 또 DL 영원히 이렇게 땡기지 않아요. 올려놓고 또 죽여요. 그리고 DL을 올린 모멘텀은 뭐였어요? DL ENC 갖고 오려고. DL은? 거기도 보이지 않는 설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면서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점진적으로 올리는 그런 게임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서 DL ENC로 가자라는 얘기고 DL ENC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11만 원대는 신규 매수. 그러니까 분할하고 나서 고점이 13만 5천 6천 원에서 11만 원대까지 빠졌거든. 그리고 지금 안 가. 그 사이에 6만 원까지 빠진 DL을 쫙 올려. 근데 중심은 DL ENC야. 그럼 선생님 지금 빠져있는 게 건설주 2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런 건설주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에 같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같이 영향을 받고. 근데 사실 이 대림이 분할하기 전에 건설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못 올랐잖아요. 그치. 그거는 분할 재료 때문에 그래. 거래 정지된 거고.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12월 29일에 그 묶이는 거를 그냥 그렇게 싫어해. 근데 내가 83,000원 억대 넣으면 이거 크게 수익 난다. 첫 거래가 상한가 친 거야. 이 시가상의 30%를. 그러니까 팔아놓고 다시 사들인 거고, 이제는 속도가 다를 거야. 속도가. 이 속도의 시소를 잘 이용하시면 완전히 그냥 알 먹고 꼭 먹고. 그러면 스님 DL ENC가 상장 날 상한가 갔던 게 그동안 분할 산재 때문에 거래 정지됐을 때 건설주가 올랐던 부분들을 다 반영한 가격이다 이미. 그치. 그러니까 그동안에 GS건설이 거의 50% 올랐고 현대건설이 40% 올랐어. 그 에너지를 한 번에 간 거야. 그리고 같이 이제 조정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부동산 대책 나오는 게 플러스 알파보다 기대보다는 좀 그러니까 같이 차익 실현, 그 밑에서는 차익 실현이었고,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2탄, 3탄 시리즈로 다 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있어서 내년까지? 쭉. 왜냐면 요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대선 체제로 가.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 내년 그러네요. 2020년 3월이야. 대선하면 왠지 겨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야. 인지적인 노상 12월 달에 했으니까 2022년 12월 아직도 멀었다. 요번에 하고 나서 곧바로 대선 캠프 막 세워지고 막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나 이런 대선 공약을 얘기할 때 싱크탱크들이 급해요. 그러니까 마디가 7월 달 동경 올림픽 전에서 한번 뭔가 에너지를 내보내야 돼. 그리고 내년 2월 달이 동경 올림픽이잖아. 그러니까 추석 전후에서는 이제 뭔가 큰 이슈들이 한 서너 개 터질 거야. 거기서 나올 게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 외에 도시 재생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서프라이즈가 이제 해저터널이에요. 근데 해저터널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코로나 와중에 그게 될까 싶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제주도 일단 가는 거 뚫어놓고 봐봐 우리 이거 할 줄 알잖아 잘 되잖아 이렇게 얘기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아직까지는 뭔가 좀 불확실하지만 이제 북한하고 경제적인 비즈니스에 옛날 철도 연결고리, 금강산 관광지 개발, 그리고 DMZ 개발, 뭐 이런 것들, 개성공단까지 철도 놓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요새 그동안 못 갔던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롯데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움직여. 이런 것도 거기에 정책 연결고리가 형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살고 싶은 집 자이를 만드는 G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GS건설의 자이라고 한다면 또 사람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건설사예요. 플랜트, 정유가스, 석유화학 발전소, 인프라 사업 등 다양하게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GS건설 가장 많이 좀 일찍 상승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수익 실현하라는 시그널을 건설주 중에 가장 먼저 좀 주신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작년 10월달에 얘가 얼마인지 알아? 10월달 얼마? 얼마죠? 24,000원? 23,000~24,000원. 한국항공우주가 똑같았어. 근데 얘는 45,000원까지 갔다. 한국항공우주보다 5만원 더 갔다. 이걸 5,000원 샀어야 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45,000원대 우리가 70% 팔아 4만원 깨면 이건 다시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건설주라는 모멘텀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2만 가도 이거 엄청난 거야. 엄청나죠. 그럼 그거 이제 들어가잖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 아직까지 이제 건자재나 그 대리인 비행코, 뭐 삼목 에스폼, 뭐 등등등등, 뭐 시멘트 우리가 제일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KCC, 또 한일 현대 시멘트 얼마나 잘 갔어. 그럼 뭐 한일 현대 시멘트 팔고 사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건자재, 시멘트, 연골고리의 에너지가 1년 동안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선생님 GS건설 대응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지금 뭐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을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들어갈 위치인가요? 요번에 눌림목 딱 저점 보면 37,000원에서 눌림, 여기서 4만원 아래선 산다. 그리고 4만 원 아래. 45,000원 넘어가면 반 때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50%는 5만원 넘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머지는 37,000원과 45,000원에서 5,000원 넘으면 비율매도. 그래서 이게 그 나오는 후속타에 따라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는 현대건설, DLENC 다 각각마다 브랜드잖아. 아까 이편한 세상이 DLENC, GS건설은 자이, 현대건설은 뭐지? 현대건설은 조금 있다가. 그러면 푸르지오가 대우건설인가? 헷갈린다. 조금 있다가. 그래. 또 네, 있다가. 그러면 GS건설 대응 전략은 일단 35,000원대? 5,000원까지 38,000원? 37,000원. 7, 8,000원대 매수. 아주 강력하면 4만원도 안 깨,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근데 선생님, 어차피 상승할 거면은 50% 안 팔고 쭉 가도 되잖아요. 그건 각자 결정. 내가 요새 이런 얘기 하냐면, 그 당금질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수익 난 걸 챙기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좀 길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당금질 해갖고, 난 1년 후에 볼래.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해. 그럼 5만원 넘을 때까지 가만 계세요. 근데 노상 우리가 보면 한 달만 안 가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거 팔고 저기 갔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상승했는데 나 묶였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반은 지금 트레이딩, 요새 나도 그냥 내일 폭탄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예요. 정말요? 그래서 그냥 요새는 그냥 트레이딩 하세요. 그냥 본인 호흡대로 하세요. 왜냐면 또 자금 성격이 또 길게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급전이 필요하실 때 또 빼야 되잖아요. 일단 수익이 난 건 그때그때 챙기면서 긴 호흡 함께 좀 투트랙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야 나는 그냥 짧게 볼래 하시는 분들은 뭐 반절은 가져간다가 아니면 그냥 다 매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전략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요, 여러분.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의 아파트는요, 힐스테이트. 맞다, 힐스테이트. 네, 2020년 역대 최대의 신규 수주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그 실적은 2021년도부터 반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현대건설 선생님께서 또 언급을 하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얘는 가장 중요한 게 한전부지 그거지. 아직까지 삽도 안 떴잖아. 근데 선생님 그 GBC를 현대건설이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안 할 수는 없어.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든지. 왜냐면 딴 데다가 막 미쳤어. 정의선이 자기 지분 가치 해갖고 높여야 되는데 이걸 왜 땄는데. 그쵸 아무래도 미쳤어 그거 좀. 왜냐면 또 생각할 때 그래 자기네 밑에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건설사를 같이 뭐 쓸 수도 있는 거죠. 협업을 하도 많이 하니까요 요즘. 근데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군요. 큰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그거 한다고 그러면. 그럼 현대건설의 가장 큰 모멘텀은 사실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 뭐 이런 거보다도 GBC다. GBC지. 그러니까 그게 현대 간단히 해서 현대차, 기아차 지금 애플카 갖고 뭐 형님 뭘 왔다 갔다 하잖아. 뭐 이게 다 그냥 GBC 타워를 센터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모빌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미래지도 그럴 때 집이 그 꼭대기에 드론 날아다니고 개같이 로봇이 막 걸어다니고 그게 기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재동 에너지들이 다 일로 넘어올 거다. 그리고 여기는 모빌리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되면서 개인 지분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20%딱 갖고 간 게 이거 똑같은 느낌 안 들어? 그 하나그룹, 니콜라, 개인 지분, 뭐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들. 여기도 거버넌스 전략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 이제 곧 구형할 거라고. 근데 그거 할 때 내년도 정도 나는 타켓을 잡아. 왜냐면 그 내년도도 잡아야 2027년도. 그러니까 50층 세동이면 이거 금방 짓는 거거든. 그럼 속도 오전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는 서울시장이 누가 되냐가 이제 키포인트야. 요번에 4월 달에. 그러면 서울시장 되면서 같이 기부 체납 들어가면서 풀어갖고 이 에너지가 3년간 쫙 가버릴 것 같아. 서울시장이 누가 되는 게 현대건설 이 현대차 그룹에 유리할까요? 여건이 되면 돼. 여권? 누가 되든 간에 여건이 되면 여권 주자가 되면? 야권이 되면 또 이거 계속 다시 계산을 해. 그쵸. 이게 그리고 또 부동산 큰 틀에서 하는 거랑 배를 같이 해야 되니까 여건이 된다면 현대건설은 또 탄력을 받고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아차 같이 될 것 같아. 기아차가 현대건설이요? 3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가는 그 스토리텔링이 앞으로 3년간 현대건설에서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현대건설 지금 위치에서 매수 가능한가요? 당연하지. 지금도 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4만 1,000원, 2,000원에 사고 4만 원 깨면 감사합니다 더 사세요. 그리고 5만 원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요. 또 선생님 푸르지오 말씀하셨던 대우건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사들이 사실 이렇게 회사 이름 말하면 잘 모르는데 아파트로 하면은 또 거기라고 하잖아요. 푸르지오, 대우건설은 어떤가요? 아직 다른 종목 대비 눌림목이라든가 뭐 상승세도 그리 크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푸르지오 그냥 또 그 앞자리 대우 들어간 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우의 브랜드의 문제? 아니 일단 내가 건설주사 하면 나는 자이나 그 현대건설 사지. 대우건설은 내가 1억 있어. 그러면 한 20, 30% 정도? 7대3 뭐 이렇게 그 대우건설을 집중해서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문제가 있어 별로야 그게 아니라 아니다. 그냥 비중할 때 주력이다 중심이다 중심하고 주변. 이제 중심이다 주변이다 같은 말을 했네요. 그 차이인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대우건설 지금 다른 종목 대비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나는 그냥 현대건설이나 중심하고 싸울래. 그럼 중심이 누구예요? 현대건설. 난 현대건설. 그다음 그리고 KCC. 그러니까 중심을 이렇게 잡자고. 아파트와 토목이 같이 있는 현대건설. 그 다음에 건자재 중심 KCC. 여기가도 종목이 많아져. 그 다음에 또 거기까지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림비엔코. 그거는 그 주변이야.
주변이에요? 아, 그럼. 그래도 아파트 하고 하면 다 이렇게 다 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기 것들 뭐 이런 거 다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현대건설 1억 사, 대림비 했고 1,000만 원 사. 그 대림비 했고 1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을래. 매매 안 해. 근데 현대건설은 중간에 팔았다 샀다 할래. 그리고 큰 게임으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땅 파고 흙 파고 하는 건자재. 건자재도 있지만, 지하를 파서 뭐 하려면 특수건설.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 하나씩만 잡자고, 대장으로. 이게 또 건설하면 또 건설에서 이거를 나눠서 사지 말고 건설에서 하나, 뭐 시멘트에서 하나, 건자재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아파트만 져. 그쵸. 또 철도 놓고 땅 파고 뭐. 특수건설은 선생님 해저터널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 당연히 있잖아요. 제일 연결이 돼 있지. 땅을 파니까. 그리고 GTX가 이 밑에 엄청나게 뚫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특화된 근데 거고. 특수건설 최근에 좀 상승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그냥 특수건설은 그 장중에 한번 평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야, 월봉 봐봐. 선생님은 월봉으로 보십니다. 저희는 일봉 혹은 틱으로 보잖아요. 분봉 틱. 응? 전에 뭐 6,000원 단에 6,700원에서 근데 요거 최근에 8,900원. 네. 윗골이 막 피레침 받고 어떡해 하면서 밑으로 살짝 주저앉았어요. 이런 건 보지 마. 근데 이게 피레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레침이라는 거는 양봉에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린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윗꼬리 패턴인데, 네. 윗꼬리 패턴 나오고 주어지면 나는 이 파동 크게 간다. 누군가 아니 또 물량을 여기서 가져간다. 아니 그러니까 대령을 했지만 여기 흔들면 또 털리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가벼워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음 파동은 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건설 매수 가능한 가격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8,000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오케이. 목표가는? 12,000원 1차. 기간은? 몰라. 몰라. 건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그리고 그러면 최종 목표는 2만 원. 비중을 뭐 주력으로 들어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건설은 억 단위로 해도 되지만 특수건설은 억 단위로 할 종목은 아니지. 그러니까 KCC나 현대건설은 억 단위로 해도 되지만 특수건설은 한 3,500? 이렇게 정도. 뭐. 이렇게 정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KCC를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KC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인트, 건축자재, 도료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KCC인가요? 저는 뭐 페인트 하면은 노루 페인트가 먼저 생각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월봉으로 2014년, 15년에 얘 얼마였어?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주가가 얼마예요? 이게 64만 원. 64만 원? 2014년도에요? 15년도. 지금 얼마야? 20만 원이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 근데 저는 이때 6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던 모멘텀이 뭐였어요? 여기도 똑같아. 건설? 한샘, 그 다음에 KCC, ARC 동석, 이런 에너지에 그 하나의 가치 투자의 그 큰 패턴이 한번 있었어. 거기 KCC가 선택된 거야. 나는 이거 다시 와.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이전에 2007년도에도 60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눌려서 2012년, 13년도에 거의 25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급등을 한 거야. 한 번 올랐던 종목들은 또 우리가 증권계에서 얘기할 때 끼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KCC는 최종 목표 60만 원 잡고. 와우. 60만 원이요? 3년. 이게 60만 원 하면 와 지금 와 이거 사야 돼라는데 3년이면 또 그리고 여러분들 1년 안에는 30에서 40.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그러면서는 이거 좀 세게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억도 좋고 10억도 좋아요. 그러니까 좀 은행 이자보다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은행은 3년 묵히니까 무슨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 무슨 아닌가요? 이게 은행 이자야. 지금 더블 먹기 게임인데.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선생님과는 좀 호흡이 달라요. 주린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큰 돈이 들어가도 되지만 좀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느껴진다라는 얘기죠, 제 말은. 이건 하나 시스템 같이 더블 먹어. 느낌이 이거는. KCC?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시멘트 관련주도 얘기를 안 하면 섭하잖아요. 우리가 그중에서 한일현대시멘트 전에 짚어주셨었는데 이 종목의 또 움직임이 기깔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는 시멘트 사업 부분과 시멘트 주 원료 2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전에 11월, 12월 사이에 26,000원대, 8,000원 사이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멘트 하면 한일현대시멘트라는 말이 있을 만큼 지금 시멘트 관련주 검색을 해보시면 이 종목이 정말 탑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한일현대시멘트 지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기회를 잡으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얘도 파도탁이야. 얘도 보면 항상 주가의 큰 목표를 볼 때 월봉으로 봐봐. 얘가 그 2018년도 고점이 9만 원이야. 2만 원 단까지 빠졌어. 요번에 우리가 4만 원 단에서 4만 2천 원, 3천 원대 이제 발표하는 날 매도 타임 냈죠. 그리고 나서 3만 7천 원과 8천 원은 다시 사자 그랬어. 그 전략하고 얘도 다음 목표는 5만 원. 그래서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만 원씩 거보라고. 그러면서 그 에너지의 속도는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그 에너지가 같이 비교하다 보면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이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 건설주 관련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일부는 또 나 지금 수익 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팔걸 나 못 팔았어 어떡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방송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근데 3, 4천 원 차이 갖고 왜 이렇게 민감해 이거? 선생님 민감하죠. 이 수익률이 딱 위가 딱 찍혔다가 밑으로 쪼그라들면 이게 내 돈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러면 모르시는데 일부러 팔아놓고 이렇게 해봐. 왜? 더 갈 줄 알았지. 더 갈 줄 알았죠. 근데 웃긴 거 딱 팔고 나면 또 올라가요. 화나.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 올라가면 그러니까 똑같은 시각이야. 올라가면 판 거가 아니라 이만큼 남은 건 더 비싸게 팔. 이 사고 방식 좀 바꿔봐. 전 아직 피 끓는 청춘이라 올라가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제 능력치를 키워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슈 짚어보면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을 하는 방송이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애정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니까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궁금증 모아서 Q&A 시간 조만간 좀 마련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때그때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체크해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안녕. 구독, 좋아요.